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저는 이제 반도체 전력기기 위주로만 주식을 거의 채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나 잘 채웠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 전력기기가 얼마나 좋은 업종인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가져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요때 파란 음봉 터질 때 이때 이제 주식을 때렸어요. 주식을 이제 50%까지 비워야 된다.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저 주식 비웁니다. 50%까지 다 헐어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얘기했던 게 이 3일 이평선, 이건 지금 이제 5일 이평선인데 3일 이평선이 회복되지 못하면, 오후장까지 회복되지 못하면 주식 안 삽니다 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업종 강도 지수라는 게 있고, 이 업종 강도 지수라는 게 이게 밑에서 올라오게, 붉은색이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주식이 정말 안 된다, 시장이 빠지거나 일부 업종만 쏠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절대 신용하면 안 되고 현물로만 해야 되고, 이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최소한 30%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올라오는 구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을 모두 이탈하는 날이에요. 그게 이 파란색 음봉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업종 강도 지수도 올라가는데 이거 다 이탈해버렸네? 일단 50% 비중 줄이지 뭐. 사실 저희는 신용도 쓰고 있었거든요. 신용 다 날리고요, 현물에서 50% 비중 날려버렸어요. 실제로는 주식을 거의 한 4분의 1만 남긴 셈이죠, 신용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싹 다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쭉 기다렸다가 이제 어제부터 주식을 산 거죠. 그럼 어제는 또 왜 샀냐? 자, 업종 강도 지수가 이게 지금 살짝 꺾인 거는 이게 18일이에요. 이제 16일쯤 되니까 0.368이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그 평균적인 이 표준 편차를 이용했을 때 0.3 이상 올라가면은 단기 쏠림의 극단값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내려가는 국면이 오면 주식하기가 편해요.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 주식하기 편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초록색이 쭉 떨어질 때예요. 이거는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붉은색이 오를 때 상관관계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그래도 플레이할 만한 시장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 것 같아서 어제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뭘 보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챗GPT한테 시켜가지고 코스닥 지수를 딱 집어넣고, 이거 1개월 단위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이제 나타나면은 평균 며칠째부터 반등하더니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1개월 단위 MDD 패턴으로는 이게 보통 한 15일 정도까지 빠져요. 그리고 작년처럼 좀 위기가 심했던 경우에는 이제 2개월 MDD 단위로 보게 되면 이게 한 38일 정도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38일 정도까지 빠지는 거죠.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지수가 한번 박살나고 15일쯤 박살나고 하다가 2단 박살을 나는데, 이게 총 기간이 한 38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박살나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단기 바닥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한 폭이 이게 많이 터질 때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코스닥이 한 20% 정도, 25%까지 터져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 쓰는 사람들은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쓰는 게 아니고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요럴 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한 20% 이상 터지거나, 또는 1개월 정도, 이번에 어떤 시장의 하락이 한 달 정도 빠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 15일 정도, 이때부터는 막 신용 쓰는 사람들은 신용을 쓰겠죠.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뭐 신용을 뭐 권장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알고 있어서 어제가 15일째였어요. 어제가 15일째. 그래서 이거 세알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1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는데 전날 코스닥 지수의 큰 음봉의 절반 값을 회복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부터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세게 반등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엔 저는 그게 어려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이 반등할 때는 뭐가 반등할지 모르니까 레버리지 ETF 이런 걸 사야 된다, 또는 그냥 코스닥 ETF 이런 걸 사야 된다, 그래야 시장만큼 일단 먹으면서 종목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서 보면
결국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을 본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컨셉의 종목들을 사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4월 18일인데 이거를 이제 17일이랑 16일 날 제가 계속 보니까 반도체랑 전력기기가 가장 뚜렷한 컨셉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나왔었고 오늘 이제 조선이 이제 나온 거죠. 조선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4월 26일까지 그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규제하는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오늘 나온 거고 실제로는 반도체랑 전력기기가 계속 이제 수급이 계속 돌았어요. 그러니까 매수 수급이 돌았다는 거죠. 순매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는데 시장에서 가장 최선호하는 컨셉이 반도체와 전력기기였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진다는 거는 매도 압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매수는 계속 있는데 매도 압력이 사라지니까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섹터가 반도체랑 전력기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걸 계속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텔레그램에 반도체랑 전력기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력 섹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급 마무리되면 이거부터 막 사야 된다. 이거 말고 다른 섹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이게 물려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섹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부터 주식을 막 샀고 그냥 이틀 만에 엄청 먹었어요. 뭐 많이 먹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사결정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야 이거 보니까 16일날 주식 던진 사람들 정말 공포 와가지고 바닥에다 지진 거다. 이거 패닉셀링이고 보통 패닉셀링이 나타나면 5거래일 안에 이 손바뀜 과매수가 나타난다. 오늘 이제 보니까 과매수가 나타났더라고요. 오늘 종가에 돌려보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18일날 오후 7시에 찍어요. 이거 오후 4시에 이제 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달 판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손이 다 바뀌어가지고 싹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이 평균 지수가 중기 바닥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대부분의 평균 단가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만 터진 게 아니고 코스피도 손바뀜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수가 당분간 이렇게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환율이 더 튀고 그 다음에 금리가 더 튀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럴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한 26일 보세요. 지금 이제 업종 강도 지수가 저는 이제 내려갈 거라고 보면서 이게 지금 오늘 피크아웃 했거든요. 내려가면서 시장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로직이 뭐냐면 4월달 26일인가 그날 이제 아마 물가지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연준의 금리 결정이 5월 1일인가 2일에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실적 시즌 쭉 나오면서 실적 모멘텀 받으면서 이제 시장이 순환매에 돌아가면서 한번 이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업종 강도 지수를 보는 거 업종 강도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 시장이 이제 다시는 돌아설 수 있으면서 좋아질 수 있고 매매할 만한 시장이 오는 거고 이게 많이 내려갔다가 갑자기 변곡이 나타납니다.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나면 참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 그러니까 일부 업종만 올라가든지 아니면 시장이 박살나든지 둘 중 하나인데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박살내면서 업종 강도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국면이면 무조건 현금을 찾아야 된다. 어느 정도. 방어가 안 되는 장이 온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현금 찾고 어제 이제 보니까 수급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반도체랑 전력기기가 가장 뚜렷하게 애들이 사재 끼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랑 전력기기 이외에는 아예 보지 마세요. 화장품도 있긴 한데 화장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축구로 보면은 투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컨 스트라이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주력으로 지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막 전력기기를 5개, 6개 다 샀어요. 6개 다 사고 그걸 포트폴리오 50% 집어넣고 막 나머지 40%는 대부분 다 반도체로 다 집어넣고 주식을 100% 맞춰놓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새끼가 자랑하는 게 듣기 싫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로직으로 현금을 찾았고 어떤 로직으로 주식을 다시 진입시켰냐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왜 안 샀냐? 코스닥 지수가 3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난 못 산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심지어 조금 주식 살까 하다가 이때 주식을 좀 더 줄였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뭘 팔았냐면 금이랑 이런 걸 갖고 있던 거. 그 다음에 방산 주식이 막 이날 뛰더라고요. 이날인가 전날인가. 방산 주식 이런 걸 사는 이유는 애들이 포모가 와가지고 방어한다고 방산 그 다음에 뭐 라면 주식 이런 거 사길래 나 좀 들고 있던 거 다 때렸어요. 거꾸로 다 때리고 저는 전날 전력기기랑 반도체만 왕창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로직을 세워놓고 업종 강도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구간에서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면은 일단 현금을 찾자. 이거는 대피해야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한 15거래일 정도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 잡히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있으면 한번 우리가 사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살 때 뭘 사야 되느냐? 수급을 보고 가장 최근에 어떤 섹터들을 시장에서 선호했는지를 체크하고 사자.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좋아하는 컨셉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랑 전력기기네. 한 개, 두 개 모멘텀 있는 것들을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잠깐적인 모멘텀이고 연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이게 지속 가능한 모멘텀은 군집 현상이 있어야 되고 그 군집 현상이 있는 것들로만 바스켓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봐야죠. 이제 보긴 하겠지만 이제 이걸 잘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위험할 때는 업종 강도 지수가 오를 때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1선, 이평선이 깨질 때 이제 보는 거고, 또는 이제 업종 강도 지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지수 3일, 5일, 10일 이평선이라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가 그 현금을 좀 찾아보겠다. 주식 100%는 안 하겠다.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1선 모두가 이탈하면 일단 신용은 다 끄겠다. 이거는 이제 로직으로 머릿속에 넣어야겠죠.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도 카페라떼 가입해가지고 이거 특정 업종 강도 지수 라떼 회원으로 계속 들어와서 주기적으로 올려주니까 위험하다 하면 제가 요때부터 요거 떨어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은 점점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월 말부터 조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15거래일 정도 이제 터진 거예요. 15거래일 지금 터진 지금은 뭐냐? 주식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바짝 먹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신만의 이제 로직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 그 로직이 그냥 시장 빠지면 맨날 이제 무슨 책에 어떤 격언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쳐다볼 필요 없고, 내 로직을 구체적으로 짜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멍 때리다 박살나고 여기 와서 줄인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미 저는 여기서 줄여야 된다고 여기서 못 줄이면, 여기서 줄이는 거는 실익이 없어요. 왜냐면 반등하면 금방 반등하기 때문에. 첫날 모든 걸 행동해야 돼요. 첫날 3일, 5일, 11일 평선 딱 깨지는 첫날에 모든 걸 행동해야 돼요. 신용 다 끄고 일단 최소한 현금 25%는 찾고 주식은 75%까지 맞춰든지, 내가 좀 베타 플레이하고 종목이 너무 압축되어 있으면 주식 50%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는 종목 하나만 인생 배팅 하겠어. 그러면 그건 이제 인생을 거신 거예요. 이런 구간에 약 물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힘든 게 뭐냐면, 요런 반등 구간에 내 거 안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내 거 안 올라가는 그걸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하려면 요 밑에 구간,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구간에 애새끼들이 뭐 사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은 뭐 사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면 그 중에서 컨셉을 빨리 발라내야 된다고요. 중학교 때 배운 교집합이랑 합집합밖에 안 돼요. 그냥 보면 어떤 섹터들을 애들이 사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것들이고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쪽 관련된 거를 내가 한 개만 사면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사는 거예요. 한 대여섯 개씩. 그거를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컨셉이 또 등장하면은 기존의 컨셉들 중에서 힘이 빠지는 거는 새로운 컨셉으로 또 바꿔가거나 이런 거를 이제 또는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